누굴까요? 김어준과 TBS입니다. 서울시의 감사원이 TBS를 감사했죠. 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가 각각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굉장히 강도 높은 경고 조치죠. 지난해 4월 윤한홍 의원 등이 김어준 해당 출연료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됐고 TBS도 인정을 했죠. 구두 계약으로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 바 있죠. 서울시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감사원 같은 곳이죠. 서울시 내에서 그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해줬습니다. 뉴스공장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가 지급됐다. TBS에게 기관 경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도 동시에 나갑니다. 뉴스공장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후속 대처가 TBS가 미흡하다. 그냥 계속 방치했다라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도 나왔습니다. 2020년 TBS 독립 출범 받은 제재는 5차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부시장님을 했던 김용주 의원님, 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게도 경고하고 기관장에게도 지금 경고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그 기관에 대한 경고 있기 이전에 원래는 사실은 시의회가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 아시다시피 그 전 이제 이번 지방선거 전에 시의원들의 구성이 거의 95% 이상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풍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시의회 구성도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드세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조금 더 시 자체로도 TBS에 대한 개편 방안 그리고 또 이 단체장 원래는 본부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 2022년 이후에는 자체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내부적인 어떤 그 경고에 대한 무게감이 과거보다는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뭐 법률적으로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내용도 아까 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기관 자체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그 기관을 이끌고 있는 TBS를 이끌고 있는 대표도 굉장히 허술하게 일처리를 했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회당 200만 원이면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김어준 씨 일주일에 5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급이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 1,0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4천만 원. 왜냐하면 남들 연봉을 받아가네요. 4주 5주니까. 그다음에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거든요. 그래서 휴가 2주 간다고 그래도 연봉이 5억이에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 지명돼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예. 김앤장한테 아주 초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에요. 제가 그렇습니까? 계산해보니까. 네네. 그런데 김앤장은 그 대표 변호사님 마음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 사람 뭐 그냥 하는 일 뭐 어떻든지 간에 돈 주면 된다 그러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사기업이니까. 그런데 TBS는 어떤 데입니까?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그 TBS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어준 씨가 뭐 시청률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아 잘한다 그러니까 내 이 정도 그 내가 사장보다 연봉을 몇 배를 갖다가 더 준다라고 해도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최소한의 계약서를 예컨대 뭐 성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뭐 시청률이 얼마 올라가면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정도의 계약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 하나 없이 그냥 구두 계약이고 관행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TBS 전체에 나가는 돈의 상당 부분을 한 사람의 개인의 연봉으로 출연료로 이렇게 줬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4월에 출연료는 핑계고 날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의 주장은 저런 주장이 일관됩니다. 전재현님, 네. 집권 여당을 향해서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김어준 씨 말씀하신 것 중에 일개 라디오 진행자 본인을 그렇게 지칭했거든요. 그 굉장히 본인을 그러니까 뭐 겸손한 건지는 몰라도 일개 라디오 진행자가 아니죠. 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그 TBS가 이제 교통방송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진행이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뭐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안 한 데에 대한 오히려 반성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파적이죠. 편파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에서 봤을 때는 편당 그것은 사실 추측입니다.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성과급을 그동안 주어왔는지 이런 것도 전혀 국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TBS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도 우리는 없으니까 못 주겠다. 사실 이거는 온당한 그런 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계약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금액의 그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움직여지는 이런 TBS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의 이 성격으로 볼 때 공정한 진행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출근 시간에 황금 시간대에 교통방송으로서는 본업에 충실해야 될 시간대에 특정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돼 있다고 수차례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그 프로그램이 2시간 동안이나 방송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교통방송의 기능이 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통방송 정보 들으면서 운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서 자주 논란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억울합니다. TBS 노조에서 마치 방송 탄압이다.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모습이다라고 오 시장은 비판을 했습니다.